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반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저는 유중걸입니다. 나원입니다. 부천 상동과 인천 정다 이재식입니다. 예, 목동의 갈머리학원 김정일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예비 고3, 네. 9월 예비 모평, 네. 현 네, 고3, 네, 현 고3의 이제 그 9월 모평, 모평 준비하는 네, 거 어떻게 모평 할 것인가. 준비와 네. 이제 뭐 수능 막판 마무리. 음. 거의 네. 이제 학원들도 8월 말이 되면은 좀 거의 종강 분위기거든요. 그다음에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거의 수능 때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런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예. 자, 일단 스타트는 해경 출신이신 우리 쪽또 별명도 하나 또 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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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서해를 헤엄쳐 넘어. 서해를 좀 이렇게 지키셨던 대청도와 연평도에서 꽃게를 드시면서 서해를 지키셨던 해군 464기 해경 전환 213기입니다. 필승. 맞습니다. 우선 구평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구평을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작년 거를요. 근데 어떤 게 보이냐면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된 건데요. 거의 수능하고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화작문 같은 경우 1번에 말하기 방식이었는데 구평에 나왔는데 그대로 1번에 출제됐고요. 2번에 자료 활용이었는데 그대로 수능에 출제됐고요. 3번에 청중가의 질의응답이었는데 그대로 수능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평 그 자체가 수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다시 구평 또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험의 결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좋은 연습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저는 8월 달에 우선 8월 초 중순까지는 그렇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출이라던가 본인의 공부했던 것들을 되짚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구평 2주 전 정도부터는 모의고사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건 부담스러울 거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푸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점수보다는 어떤 과정과 흐름으로 풀어나가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 긴장해서 1번, 2번, 3번 보는데 거의 흰색하고 검은색만 보인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긴장하는 친구들은 연습 때도 이게 수능이다, 구평이라 생각하시고 실전처럼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 언어인데요. 여기까지 본인이 보통 문제 모의고사 풀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마다 개개별적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문학 먼저 풀고 독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독서 먼저 풀고 문학 들어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을 만들어서 구평에는 다른 시도를 하지 말고 만든 흐름을 한번 테스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흐름이 나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채웠을 때는 수능 때까지 다시 조금 미세 조정하면서 수능에 가서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연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구평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인 것보다 실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평 전에 구평을 통해서 나의 위치라던가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평을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자기의 문제 풀어가는 운용 능력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네. 제가 다른 이제 우리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많았는데 이제 현 고3 구평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네가 극하에 극하지 안 극하는데 극하나. 이번 컨셉 제대로 잡았는데 이번 그 회차 대충 뭐 무슨지 아세요? 네가 그거 잘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안 군데 군구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들어서 좀 알겠네. 가가. 그렇지. 가가. 한 놈만 꼬라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재 그 점수를 받고 있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정체나 답보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그 이유를 모르거나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처방전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이면 올해는 수능이 거의 뭐 한 20일 정도 늦춰져서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학습법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등급 컷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점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더 받아야 그 대학이나 그 학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자신의 이제 실질적인 목표이겠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뭐 내가 3등급이어도 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겠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2학년 때 3, 4등급 받았는데 그래도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던 친구들이더라도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의고사 전체에서 받은 점수 중에 국어 점수가 몇 점이고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어 과목에서 몇 점이나 더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받고 있는 6평에서 혹은 9평에서 받은 그 국어 시험에서 3문제 이상 맞추면 이걸 완전 수능 대박일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2점짜리 3개에 그렇죠. 원점수 네. 6점이면 등급 표점으로 2개. 치자면 거의 뭐 9점 10점이 되니까 이건 대학의 컬러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9평 이후에 3문제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까 우리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수능은 10문제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게 저희 학원 설명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911이었어. 911. 9문제가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을 결정한다. 911. 그 119의 왜 미국 이잖아요. 우리 학원 전화번호 또 911이에요. 그래서 학원 설명 컨셉이 911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놈만 꼬라라. 한 놈만 꼬라서 네가 왜 극했는지를 알고 앞으로 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게 홈런이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원점수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표점이면 한 문제가 3점, 4점일 수 있다. 3점짜리 하나면 5점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히면 내 입시가 홈런이라는 사실을 꼭 이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22년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방송도 한번 했었습니다. 시간이 그닥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했지만 수능 예시문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평과 수능 예시문항을 비교해도 유사성이 제법 많죠. 그러니까 이번 9월 모평에서도 2022 수능 예시문항과 유사한 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드러난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건 고2 우리 후배들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능 예시문항을 통해서 9평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9평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평 마치고 지난 6평 그리고 3월 4월 학평 7월 달까지 학평까지 5번의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나머지 2개월에 몰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이요? 와, 911.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911. 그 저희 지금 이번에 그 9월 모평이 9월 16일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송 나갈 때가 이제 8월 저희가 대략 한 중순 정도 지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아이들 주대 보면은 이제 그 종합전형 준비한 아이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시 쪽만 이제 파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특히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을 통해 최저라든지 또 정시까지 고려될 친구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지금은 수능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수능에 대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공부에 어떤 균형 감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계획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덤비지 말고 차분차분 하나씩 하자. 그러면 일단 지금 아이들이 정리할 게 뭐냐면 수특이라는 책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고3 중에 수특을 안 한 아이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번에 학교 내신이 수특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수특을 끝까지 못하다가 10월 달까지도 못하고 끝난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수특에 대한 영향력은 올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의 어떤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EBS 반영비를 높일 수 있거나 또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수특은 끝냈어야 되고 두 번째 수능 완성이 이제 나왔는데
그 기간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기간이었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접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뭐 국어 한 과목 보는데도 한 달은 소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일단 1번은 끝내야 될 것이 9월 모평도 중요하지만 수특과 수완을 끝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어떤 기준점을 시작하려면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저는 좀 이틀이나 3일 하나씩 풀어보자. 단순히 풀어보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조언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의고사를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일주일에 뭐 2-3개 정도까지도 풀어보면 좋겠다. 풀어볼 때 1번은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모평이나 또는 수능 형태 한 2-3년 정도. 왜냐하면 너무 이전 건 좀 요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최근에 나오는 것으로 한 3-4회 정도에다가 또 하나가 요즘엔 사설이 또 잘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집 뭐 출판사들도 있고 또 뭐 저희가 아는 굴지의 어떤 입시기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문들은 올해 나온 지문들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또 구해서 또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8월 중순 했을 때 다음 이제 9월 16일까지 한 달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동안 모의고사 10회 정도는 정확하게 풀고 분석했어야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아까 동의하는 건 덤비지 말라는 거는 이 9월 모평 때 대박을 내면 안 되거든요. 대박을 내면 나중에 수능에 더 부담이 될 거고 자기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물거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이 자기 위치를 10번 정도 풀어서 확인한 후 모평은 단지 그걸 확인하는 그 점수에 도달하는 걸 확인해보는 과정일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잘하면 등급 유지에 좀 올라가면 더 다행인 거고요. 그것을 이제 1등급을 받겠다는 어떤 대박으로 모평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저는 이제 아이들 얘기할 때 이젠 실전이니까 이제 9월 모평의 의미는 중간 점검에 딱 좋은 시기인데 그럼 이제 끝내야 될 것을 끝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서 남은 이제 앞으로 9월 5평 끝나면 이제 한 60일, 70일 남나요? 그 기간 동안 공부할 때 마지막 점검으로 좀 의미를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그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최저 전략을 이제 그때 짤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학원을 다니지만 국어를 안 해도 되는 아이도 나오고 국어의 핵심을 해야 되는 아이도 나올 텐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9월 모평의 의미는 자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 본다면 끝낼 것과 앞으로 갈 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모의고사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드는. 모의고사 푸는 건 다 동의. 네. 아시죠? 그죠? 예, 많이 풀어. 요즘 좋은 문제 모의고사 어디가 있나요? 그거 너무 많아. 막 풀면 됩니다. 기술이 왕이죠. 형님은 예.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셔서 갖고 더 유별난 건 없는데 그냥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구모까지는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대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구모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보다는 구모를 보고 나면 제가 학생이라면은 제 수준을 가늠할 것 같아요. 딱 요즘 어디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단일 과목 국어로서 보면은 한 문제하고 두 문제를 내가 더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학에 그게 달라지니까 그 한 문제하고 두 문제를 내가 만약에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난 어떻게 할까?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 4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이나 뭐 2등급 학생들은 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 4등급 뭐 심지어 5등급이라고 하면 공부들은 계속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도 계속 풀고 그럴 텐데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구모 이후에 정말 딱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저는 그냥 화작에 올인해라. 이 얘기를 좀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이유는 잘하는 학생도 의외로 화작에서 한 문제씩을 틀려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건 뭐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확률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느낌이 있고 제가 맞는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한두 다른 것도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화작하고 뭐 문법 그러니까 언매, 문학, 비문학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데 화작에서 틀리는 것만큼 속 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열받고 진짜. 그런데 의외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 라온 원장님이 얘기했던 유형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문제 막 푸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집중이 되면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그러면 훨씬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틀리지 않고 한 문제만이라도 또는 두 문제만이라도 건져낸다라고 하면 국어 과목의 그 점수는 진짜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작에 집중해서 구모 이후에 화작 좀 한 3, 4,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하면 절대적으로 화작에 집중을 해갖고 거기서 절대 틀리지 말아라.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 궁금한데 화작 요즘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화작 애들이 가볍게 보지만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지 모른다고 또 얘기를 많이 또 해요. 저도 뭐 얘기를 해주지만은 그 라온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어서. 아니. 전 해병. 또 닉네임이 전 화작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가 그 라온 원장님이 화작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거든요. 작년 효과를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한번 라온 원장님이 좋은 어떤 내용을 한번 읽으시면은 모두에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거 보태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작은 지식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형이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시키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미 했는데요. 기말고사 끝나고 좀 마음 못 잡는 것 같아서 2시간 동안 4세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방송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보세요. 기출문제 한 3개년치나 4개년치 정도 화작만 따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이잖아요. 그 세트를 한 10세트만 풀어보면 화작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사실 뻔하거든요. 내용 묻는 문제, 그리고 형식 묻는 문제, 뭐 합법 같은 경우는 청중과의 반응 상호작용, 작문 같은 경우는 고쳐쓰기나 조건에 맞게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45문제 풀 모의고사가 되게 부담스럽다면 10문제 정도씩 끊어서 한 10세트 정도만 연습하면 화작의 기출 유형도 보이고 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화작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달 정도 앞두고 그런 화작 미니 모의고사를 한 30세트 정도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매일매일 한 달 동안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 수능 당일 가서 8시 40분 시작하니까 화작 출발점이니까 그때 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육상 선수들이 하는 스타트 연습이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서하고 문학은 실력이야. 이제 거기서는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니네 출발만 잘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수능장 가서 여기서 실수하지 마. 우리 출발해서 파울 얻지 말고 여기서만 잘 출발을 해보자. 내가 이 연습은 해줄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작은 연습하면 충분히 된다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시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하위권 학생들 혹시 급하시잖아요. 수특하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하고 현대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그거는 고전시가는 조금 다른 부분 나올 수 있겠지만 현대시는 다른 부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데 빨리 성적 올리고 싶은 친구들은 문학 파트에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정도는 수특 수안에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정리해놓고 구평 들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제가 한 놈만 고라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라에 하위 등급 학생들이 화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작은 문제 유형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그걸 반복적으로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푼다는 게 뭐냐면 우리 뇌구조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세팅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팅되고 나면 텍스트가 다른 게 들어가도 쉽게 되죠. 두 번째는 화작이 굉장히 쉬워요. 뭐가 쉽냐면 화법과 작문 말하기와 쓰기잖아요. 말하기와 쓰기는 이해, 표현의 영역입니다. 근데 표현의 목적은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이해와 표현의 관계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해와 표현의 본질이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의사소통,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라는 시험 구조에서 의사소통은 뭐냐면 문제와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문제와 문제 해결 구조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보십시오. 거의 다 모든 문제가 문제점입니다. 주제들이. 그것이 강연이든 뭐 설명이든 뭐 보고서든 거의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을 체크하면 돼요. 이게 내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뇌를 화법과 작문에 세팅을 시키고 문제 원인 분석, 해결 방안을 찾으면
읽기 방법. 네. 그렇죠. 아주 네. 빠른 시간에 음. 문제일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전화작, 유화작. 예, 저 뭐 마무리 좀 해드리면 예, 9월 모평에서 이제 제가 항상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한 성적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여기서 더 올릴 거라고 좀 제발 생각 좀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국어적인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5등급이 1등급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5등급이 자꾸 1등급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주 우스갯소리로 5등급 학생한테는 2,500자 나오면 보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지 마. 수리 가해서 21, 29, 30 안 푸는 것처럼 나머지 풀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모의 가장 큰 특징은 구모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냉정한 평가일 것 같아요. 그게 구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현실은 아프긴 하지만 받아들일 때 최악을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방송이 다음 쓰기죠? 주가 말하기 쓰기 관련된. 쓰기. 네. 뭐 자기소개서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아마 그 다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수능 2점 올리기, 4점 올리기 이런 방송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방송은 이제 어떤 쓰기. 예, 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떤 쓰기 예.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또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